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라톤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굴의 비유 거기에서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 살면서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고 있다. 이 동굴 밖에는 실체의 세계가 있고 동굴에서 나와서 실체의 세계, 넓은 자연의 세계, 아주 강렬한 햇빛, 또 그 무성이 자라고 있는 나무들, 이 모든 것이 실체입니다. 동굴 속에서 봤던 그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플라톤의 그 원형론은 그대로 인식론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실체로 알고 있던 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톤의 심오한 사상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모자라고 1년 내에 플라톤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20-30분 동안에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사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플라톤의 원형론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동굴 안에서 우리는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살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각성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림자를 실체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올바른 그 인식, 실체를 실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설명해주고 그러한 차원으로 인도해주고 그런 것이 철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또 이상적인 국가, 그것은 국민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머리로 사는 사람, 가슴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팔다리로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머리로 사는 사람은 학자들이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입니다. 그리고 팔다리로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 사회의 어떠한 계급의식, 이것도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오늘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수학을 의미 있는 분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수학입니다. 마테마틱. 그는 수학과 친해져야 되고 수학과 사귀어야 되고 수학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 마테마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마테마틱. 그러니까 수학과 친해져야 되고 신학과 서로 그 교섭해야 되고 그 수학을 좋아해야 되고 수학과 교섭해야 되고 그 수학을 항상 가깝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이노니아 마테마티카. 그러면 플라톤에 있어서는 수학 분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플라톤보다 한 100년 뒤에는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하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생각한 마테마틱,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계산입니다. 그것이 수학의 초보 단계입니다.
두 번째 수학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우주 즉 어스트로노미입니다. 천문학. 우주 천문학은 수학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그런 실체, 수학을 가지고 그 실체를 인식하는 데에는 우주에서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고 수학을 통하지 않고는 우주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기하학입니다. 공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으로 된 원형, 그 원형의 입방체는 구형, 또 점이 이동하게 되면 선이 되고 그 선이 이동하면 평면이 됩니다. 그 평면이 이동하게 되면 입방체가 되죠. 이러한 거에 대한 생각, 이것은 기하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악의 화음, 그 화음이 철저한 수학적인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화음, 여기에는 수학적인 어떤 법칙과 수학적인 그 규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수학을 발견하자 그런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톤은 그 자기가 설립한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입구의 현관문에다가 수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자, 수학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그 현관문에다 써붙였습니다. 수학과 친해지고 수학을 하고 싶고 수학에 대해서 존경하는 생각과 관심 있는 생각이 없으면 아예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도 말라, 이러한 것을 들어가는 현관문 입구에다가 써붙여 놨습니다. 그럼 플라톤은 수학이라는 마테마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수학을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수단, 언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로노미, 천문학에는 수학적인 랭귀지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수학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천문학을,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단위가 AU입니다. AU, Astronomic Unit. 이것은 천문 단위라고 합니다. 그 천문 단위 하나가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런 것이 몇 AU냐?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가 1AU다. 그러면 태양서부터 목성까지는 5AU입니다. 또 태양에서부터 토성까지는 10AU입니다. 이러한 것이 수학적인 그런 분위기로 천문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수학에 관심이 없고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런 사람은 천문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하학적인 거, 공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모냐, 삼각형이냐, 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천문학에서 소위 그 우주 공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면. 그래서 공간을 잴 수 있는 방법,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기하학입니다. 이 기하학을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플라톤이 생각한 그 음악의 그런 하모니, 화음, 거기에도 수학적인 어떤 법칙과 규칙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플라톤이 수학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려고 생각한 사람이고 모든 사물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친해지자, 코이노니아 마테마티카, 수학과 가까워지자, 수학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플라톤이 부르짖은 것이고 그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수학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즉 가감승제, 쇠임하는 방법, 또 공간을 이해하는 기하학, 그리고 음악, 또 천문학 이런 것에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해서 그 수학을 기본적인 그 학문의 자세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수학이 수반하는 분야는 논리입니다. 즉 수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테마틱과 로직 이거는 같은 차원이다. 이것을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테마틱이라고 하는 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포착할 수 있는 것에 가장 그 으뜸되는 그런 폼이다. highest form이다. The highest form of our thinking.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높은 폼, 이것은 곧 마테마틱이다. 그래서 수학을 매우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플라톤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에 의한 모든 그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근저가 수학입니다. 디지털 문명의 밑바닥에는 수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근거가 없이 디지털 문명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혹 우리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를 신피타고라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플라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문명, 디지털 0과 1로 모든 것을 규명할 수 있는 디지털 문명, 이거는 플라톤주의다. 플라톤이 수학에 대해서 가장 심각히 생각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마스터하고 피타고라스를 마스터하고 또 기하학을 마스터해서 100년 뒤에는 유클리드가 그 기하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플라톤에 있어서 수학적인 분위기는 이것은 심지어는 플라토니즘, 플라톤주의다. 플라톤주의는 곧 수학이다. 이렇게 오늘날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학적인 모든 그 적용, 그 수학이 응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특히 우주 탐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수학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수학적인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토니즘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아닙니다. 피타고라스의 수학은 초보 단계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귀하학에서 나오는 밑변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곧 빗변 제곱이다. 이런 수준,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수학적인 그 차원은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고 태양계를 수학으로 설명하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신비스러운 사건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톤 강의에서 지금까지 그 원형론, 이데아론, 원래 오리지널이 무엇이냐? 실체론, 실체. 그래서 동굴의 그 비유 속에서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그 그림자가 실체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게 계몽을 하고 너희들이 보는 것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아니한다. 실체를 찾아 나서라. 이것이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에서 2400년 전에 시도했던 일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의 그 문화 수준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 플라톤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필요했던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플라톤의 사유, 이것을 지금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다시 한번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플라톤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수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자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장황한 진리 그 자체,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서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지구가 또한 우주에서는, 태양계에서는 하나의 동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 살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을 실체로 착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계몽하고 각성시키고, 그래서 깨어나라. 그래서 지구 바깥에 전개되는 우주의 실체를 보라. 얼마나 장황하고 넓고 크고 그런 것이 전개되는 것이냐. 그래서 플라톤의 그 우주론,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가 실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원형, 그 복사된 이 세계에서의 오리지널, 이데아, 원형, 그것은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노력과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플라톤은 옛날에 2400년 전에 강조했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라.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 이걸 버리고 참된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그것은 오로지 수학을 터득하는 데 있다. 이렇게 플라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그 수학의 의미, 코이노니아 마테마티카, 수학이란 분야와 가까워지고 수학과 친해지고 수학과 사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림자로부터,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로부터 발전된 인식론,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론, 여기에 나아갈 수 있다고
플라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이해하는 그거는 그림자를 실체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차원에서부터 발전돼서 실체를 바로 인식하는 인식론, 거기에서 절대적인 방법론은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플라톤의 인식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한 인식론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